네, 안녕하세요. 성공취업의 시작 잡정보센터 이남주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유진입니다. 네, 요즘 취업 시장이 날이 갈수록 어려워지면서 장기간 구직 활동에도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고 결국 취업을 포기해버리는 일명 구직 단념자가 많아졌다고 하는데요. 올해 상반기 구직 단념자가 월 평균 50만 1,000명을 기록하면서 지난 2014년 이후 최다 수준에 달했다고 합니다. 네, 계속되는 탈락 통보에 지치고 또 어느 때는 포기하고 싶은 마음도 굴뚝 같으신 분들 정말 많을 것 같은데요. 네. 하반기 공채까지 이제 2달 남짓 남았습니다. 어떻게 전략을 짜느냐에 따라서 합격의 주인공이 될 수도 있고 또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마지막까지 희망의 끈 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자, 미래 2018년 하반기 공채 합격의 주인공을 저희가 만들어 드리기 위해서 오늘 또 알찬 소식들로 한번 꾸며봤는데요. 네. 그러면 지금 화요일 잡정보센터 힘차게 출발합니다. 네, 채용 공고가 뜬 후에 전략을 짜면 늦습니다. 채용 공고가 뜨기 전에 미리미리 준비를 해야겠죠. 자, 전문가들의 날카로운 시선으로 하반기 공채를 대비하는 여름날의 기적 시즌3 시간 오늘도 계속됩니다. 네,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도 현대차 그룹 계열사 공채에 대해서 짚어보고 있는데요. 오늘 함께 하실 분은 잡정보센터의 젊은 피, 네. 화요일의 남자, 엉아, 트러스트원 취업 컨설팅의 임현준 컨설턴트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젊은 피에 이어서 엉아까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저희가 오프닝 때 정말 덥다 이런 말을 많이 했었는데 네. 정말 이제 출근하실 때 힘들 정도로 날이 많이 더울 텐데 조금 현준 쌤만의 더위를 이기는 방법 이런 게 있을까요? 실제로 제가 오늘 이제 좀 어떻게 보면 좀 복장이 좀 나름 편해졌는데 아, 기존까지는 셔츠에서 이제. 셔츠를 네네. 하다가 굉장히 더워졌더라고요. 네네. 뭐 어제만 하더라도 뭐 신기록을 기록했다는 그런 뉴스도 봤었는데 결과적으로 이런 더위에서도 취업 준비생들은 계속 꾸준히 준비하시는 게 되게 중요하겠죠. 제가 이제 학생 때 취업 준비생 때를 잠깐 되돌이켜 보면은 저는 이제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꾸준히 뭔가 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었던 것 같아요. 또 그런 것들이 결과적으로 데일리 스케줄 기반해서 다만 이제 이 더위를 식히기 위한 방법에서는 뭐 시원한 카페라든지 좀 새로운 장소에 가서 좀 다양한 변화성을 좀 주려고 노력을 했었고 결과적으로 취업 준비생분도 어떻게 보면 계속 꾸준히 뭐 자소서라든지 인적성 공부를 지금 계속 하시고 계실 텐데 그런 부분에 따라서 장소나 환경적인 변화들도 잠깐씩 줘보시면은 그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새로운 자극이 될 수 있으니까 한 번쯤 해보시는 것을 권장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현주 쌤에게 더위를 극복하시는 방법을 여쭤봤는데 마지막까지 이렇게 취준생들을 위한 새로운 꿀팁까지. 방법까지, 꿀팁까지 전수를 해주셨습니다. 네. 현대차 그룹 공채 전략을 짚어보다 보니까요. 정말 계열사가 다양하게 존재를 하는 걸 새롭게 알게 됐는데 오늘은 또 어떤 기업을 소개해 주실 건가요? 네, 오늘은 현대자동차의 금융계열사죠. 현대카드, 현대캐피탈, 그리고 현대커머셜의 공채 전략을 한번 여러분들과 알아볼 예정입니다. 네, 네. 자 오늘 금융 계열사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이게 저희가 상반기 채용을 보면 이제 앞으로 열릴 하반기 채용도 어느 정도 방향성을 저희가 볼 수 있을 텐데 현대자동차 금융 계열사 상반기 공채를 조금 분석을 해볼까요, 한번? 네, 실제적으로 이제 이번 상반기에도 모집을 했었는데 특이한 점이 있다고 하면은 대표적으로 이 현대자동차 금융계열사만의 특징인데 카드, 캐피탈, 커머셜이 한 공고 그러니까 같이 합동 채용 형태로서 진행하는 점들이 있습니다. 네. 또한 이제 전통적으로 한 2년 주기로 봤었을 때는 상반기 때는 인턴 직군만 그리고 하반기 때는 공채 직군만 이제 뽑는 경우들이 있고요. 전체적으로는 한 40명에서 50명 정도에서 영영 자리로 해서 3개 계열사가 그 각각의 티오로 이제 나눠 가진 형태로 되어 있고 네. 또 좀 친절하다고 볼 수 있는 거는 배수를 공고에 친절히 써주는 편이 있습니다. 따라서 굳이 여러분들이 뭐 경쟁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뭐 물론 이제 많이들 궁금해하시지만 배수를 바탕으로 어느 정도 그런 것들이 유추될 수 있다는 점도 어떻게 보면 이 현대자동차 금융계열사의 좀 특이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좀 한 공고에 합동 채용을 진행하셨다고 했는데 또 배수도 친절하게 알려줬고요. 이 외에도 금융 계열사만의 다른 특징들 같은 게 있을까요? 네, 일단 금융계열사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현대자동차의 모그룹을 가지고 간다는 점이 일단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일단은 여러 가지, 특히 이제 현대 그룹사가 전반적으로 면접이라든지 채용 프로세스에서 굉장히 다각도적으로 검증하려고 하는데 특히 이제 금융계열사도 면접 전형에서 굉장히 다각도적으로 검증하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3가지 형태를 취하고 있는데 첫 번째가 이제 프리 인터뷰와 두 번째가 종합 면접 그리고 세 번째가 최종 면접 형태로 가지고 있습니다. 이 면접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아마 추후 면접 때 자세하게 다뤄질 예정이니까 그때 네. 또 자세하게 들으시면 좋을 것 같고 네. 간략하게만 설명을 드리고자 하면은 일단 모든 면접 전형이 30분에 지원자 1명과 그다음에 면접관 2명이 참석하는 대화형 형태로 이루어집니다. 또한 이제 회사는 지원자에게 정해진 질문만이 아니라 그 상호 간의 커뮤니케이션적인 부분으로 굉장히 대화 형태로 면접 전형이 이루어지는 부분들도 있고요. 네. 또한 이제 그 4번에 걸쳐서 결과적으로 총 진행이 되는데 그런 부분에 따라서 서로 이제 이해도를 굉장히 높이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이 이제 현대자동차 금융계열사에 단순하게 오고 싶다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방향성에 봤었을 때 본인이 여기에 입사하고 향후 커리어를 이 현대자동차 금융계열사에서 쌓는 게 맞는 건지에 대해서 충분히 검증한 다음에 입사 채용을 결정하는 어떻게 보면은 서로에게 약간의 기회를 줄 수 있는 좀 좋은 채용의 전형의 예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이제 현대차 그룹의 여러 계열사들이 인재 채용을 위해서 하반기에 또 다른 움직임을 시작할 텐데 하반기에 좀 채용을 전망해 본다면 어떤 식으로 할 수가 있을까요? 네, 이 결과적으로 이제 상반기의 채용이 어땠느냐를 굉장히 면밀히 분석하는 게 되게 좋은 예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이제 공고들을 보시면 알 수 있는데 네. 일단 상반기와 하반기 역시 마찬가지로 17년도 하반기와 18년도 상반기겠죠. 합동 채용을 진행했었습니다. 다만 이제 직무적 부분에서는 하반기 작년 그러니까 2017년도 하반기에 보험 계리와 투자 운용 직무가 빠졌고요. 네. 상반기에는 해외 사업 부분이 추가됐습니다. 이제 문과생분들이 지원할 수 있는 기획관리 직군 쪽이었죠. 그리고 이공계 직군은 똑같았고 공채 전형도 40명에서 50명 정도로 균일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다만 이제 장기적 방향성에서 뭐 대부분의 회사들이 마찬가지지만 역시 이제 현대카드 금융계열사도 역시 해외 쪽에 대한 진출 방향성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부분들이 있고 그와 관련된 역량이라든지 관련된 경험을 가지고 있는 지원자들을 선호하는 현상들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 그런 하반기와 상반기의 채용 전형이었습니다. 네, 채용 전망까지 살펴봤습니다. 이번에는 현대차 그룹 계열사의 하반기 공채 전략을 지금부터 좀 짚어볼 텐데 먼저 현대카드부터 보겠습니다. 이번 하반기에 공채를 지원하시는 분들 혹은 좀 관심, 아직은 생각이 없으신 분들도 이 현대카드를 주목할 만한 이슈 같은 게 있을까요? 일단 현대카드라고 하면은 사실 이거 어떻게 보면 고백일 수도 있는데 제가 현대카드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현대카드 특히 이제 카드사에 대한 선호도는 금융 쪽에서도 굉장히 뭐 대부분의 지원자들이 아시다시피 초봉 부분이 굉장히 높고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은 다른 금융사 대비에는 한정적인 티오를 가져가기 때문에 소위 이제 엘리트들만 갈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전유물적인 형태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현대카드 같은 경우는 굉장히 트렌디하고 젊은 문화 에 대한 맞아요. 타겟팅 형태들이 많죠. 특히 네. 이제 대표적으로 추후에도 설명드리겠지만 뭐 콘서트라든지 그다음에 뭐 라이브러리라든지 이런 카페 형태들에 대한 베네핏들도 굉장히 많이 있고요. 특히 이제 현대카드 같은 것들의 회사의 비즈니스 차원에서 보자고 하면은 이제 디지털적인 부분에 대한 선호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특히 이제 가상 카드 번호라든지 페이샷 이라든지 이런 어플적인 부분에서 실용적인 편익을 제공하려고 하는 디지털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이런 것들이 한국 금융사는 최초로 설립한 실리콘밸리의 오피스를 설립해서 굉장히 그 미국에서 발생되는 여러 가지 IT적인 부분에 대한 트렌디함을 회사 자체적으로 접목시키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죠. 그 외적의 기업 문화적인 부분에서 보자고 하면은 대표적으로 2가지 정도가 있을 텐데 일단 첫 번째로는 마켓플레이스라는 문화가 있습니다. 이 마켓플레이스가 그 매주 2번째 목요일 날 컨벤션 센터라고 해서 어떻게 보면 대강당 같은 곳에서 전 임직원들이 모여서 한날 동안 한 곳에서 근무를 하게 되는 문화인데요. 특히 이제 여기에 문화에 이곳에서 근무하는 게 단순히 일반 사원급이나 대리 과장급들이 아니라 뭐 상무급이라든지 거의 임원급들도 같이 이 대강당에서 한 번에 그 격식이라든지 벽 같은 것들에 대한 제한을 없애고서 같이 장터 형태로 이제 근무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은 직급 간의 계급을 허물고 또한 다양한 커뮤니케이션을 바탕으로 해서 창의적인 시너지 공간들을 내보려고 하는 부분에 대한 문화가 일단은 대표적인 문화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2번째라고 하면은 이제 자율적인 인사제도적인 부분들이 있는데 온라인상의 오픈 커리어 존이라든지 잡포스팅 존을 신설해서 다른 부서로 옮기고 싶은 분들이 자체적으로 사내 인트라넷에 등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그런 부분을 바탕으로 해서 해당 등록한 부서장들이 직접 확인을 하고 자체적으로 면접을 봐서 어떻게 보면 되게 공정하고 소위 이슈가 없는 직무의 전환이라든지 부서의 전환적인 부분들을 어떻게 보면은 사내 문화적인 형태로 적용을 시켜서 굉장히 유연성 있는 조직 문화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저도 현대카드를 쓰고 있는데 이 현대카드는 뭔가 광고도 굉장히 잘 만들고 맞아요. 디자인도 좀 세련되게 만들고 거기에 실용성도 갖추고 있어서 많은 분들이 찾는 카드가 아닐까 싶은데 저희가 그럼 또 본격적인 공채 전략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카드를 지원할 때 조금 이런 지원자는 이런 직무에 유리하더라 이런 게 좀 있을까요?
이제 대표적으로 금융권, 특히 이제 카드사도 마찬가지인데 결과적으로 이제 디지털 부분, 특히 이제 비대면 채널의 확대, 그러니까 대면 채널을 없애고 비대면 채널의 확대에 따른 IT적 그 부분에 대한 감성이라든지 그다음에 실용적인 직무의 이해도라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이제 비금융권이라 하더라도 디지털 등의 신사업적인 부분에 대한 기획에 대한 아이디어라든지 또한 그런 것들의 플랫폼적인 기획 개발에 대한 것들이 가능하다거나 혹은 관심이 있다고 하면은 지원 가능한 부분이 있으니까 그 부분에서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실질적으로 창업이라든지 스타트업 경험자 또한 이제 전통적으로 코딩이라든지 알고리즘이 가능한 사람이 입사에 유리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디지털 부분 같은 경우는 이공계 출신만 가능하니까 그 부분은 좀 유의해 주시고 이공계 출신이라고 하면은 산업공학, 전산학, 통계학, 컴퓨터공학 출신은 이제 전통적으로 우대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쪽 전공을 가지고 계신 부분이라고 하면은 적극적으로 현대자동차 금융계열사에 지원해 보신 것들을 권장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또 현준 쌤이 보시기에 특별히 좀 주목해야 할 만한 직무 같은 것들도 있을까요? 네, 대표적으로 이제 두 가지 직무를 좀 추천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가 이제 카드 상품 기획 업무적인 부분입니다. 실제로 이제 카드 상품 기획이라는 업무 보시면은 말 그대로 카드 상품을 기획하는 업무라고 보실 수 있겠는데요. 네. 일단은 많은 프로세스로 기획되긴 하지만 일단은 상품 안에 기획하는 것부터 이제 시작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 이제 소비자들을 포커스 그룹 인터뷰라고 해서 다각도적인 인터뷰를 바탕으로 직접 만나가서 인터뷰를 진행하고 이런 것들 바탕으로 소비 패턴을 직접적으로 파악해서 타겟 고객을 설정하는 어떻게 보면 이제 경영학과 학생들이 많이 배웠을 FGI 그룹과 함께 이제 STP 전략이라든지 이런 대표적인 전략들을 실제로 이제 현업에서 쓸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이 고객이 어떤 가맹점에서 소비 패턴을 보이는지 또한 어떤 브랜드들을 이용하는지 부분에서 데이터들을 분석하고 파악한 다음에 이런 것들을 상품화를 구체화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이제 커뮤니케이션적인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죠. 실제로 고객들을 직접 만나고 내부의 임직원들과 함께 상품 기획이라든지 운용을 하기 위한 개발적인 부분도 해야 될 거고 또한 이제 카드를 발급하기 위한 부분에서 어떤 채널에서 무슨 방법으로 메시지를 줄 수 있을지 마케팅적인 부분에 대한 부분과 PR적인 부분까지 같이 결합되어 있는 굉장히 다각도적인 총괄적인 부분의 업무를 같이 경험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매력적인 직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또한 이제 두 번째 같은 경우는 해외 사업 본부인데요. 아무래도 해외 사업 특히 이제 금융계열사의 해외 사업 부분에서는 이제 많은 사람들이 좀 직접적으로 어떻게 접근하는지에서 애매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이제 정확하게 말씀드리자고 하면은 각각의 해외 법인들에 대한 관리를 중점적으로 하는 업무 또는 본부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른 국가의 법인 관리를 하다 보니까 회사의 모든 기능들이 본부 내에 다 있다고 볼 수 있겠죠. 특히 이제 HR이라든지 기업 문화 그리고 재무나 법무 인사팀 같은 것들이 모두 이 해외 사업 부분에 속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해외 인사팀 같은 경우에는 해외 법인 간의 인력 교류 담당이라든지 또한 주재원 파견 해외 인사제도의 관여 수립 등이 관련돼서 업무를 진행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또한 이제 재무팀 같은 경우 해외 법인마다 어느 정도의 목표 실적을 보이는지 파악하고 관리하는 어떻게 보면 해외 사업 관리적인 측면에서 해외 사업 본부에 대해서 이해도를 높이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현준 쌤이 하반기에 주목하면 좋을 직무로 카드 상품 기획 그리고 해외 사업 본부에 대한 두 가지 직무를 추천을 해주셨고요. 자, 이제 직무라는 게 나와 맞는지 좀 알려면 직무에 대한 분석이 좀 당연하게 선행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여기 보니까 브랜드 직무와 마케팅 직무가 조금 명확한 구분이 없어 보이거든요. 이게 좀 차이가 있는 건가요? 네, 아무래도 이제 마케팅을 선호하시는 분들이 또 많으시고 특히 이제 카드사를 선호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이 마케팅이라든지 브랜드 직무에 대한 관심도가 굉장히 높으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네. 이 시간에 좀 잘 들어보시고 좀 명확하게 이해도를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케팅이라는 것은 이제 하나의 상품을 팔기 위한 전략이라고 이해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브랜드 같은 경우는 회사의 전체적인 방향성을 갖추고서 그런 것들을 기업 간의 전략이라든지 현대카드의 이미지를 높이는 것을 구상하는 역할, 좀 더 이제 큰 단위의 마케팅을 한다고 이해하시는 게 좋겠죠. 네. 특히 이제 광고라든지 커뮤니케이션 채널 또는 각종 SNS를 통해서 당장의 수익을 얻는 것이 아닌 기업의 이미지 또한 브랜딩을 하기 위한 장기적인 방향성의 마케팅과 그런 홍보적인 업무들을 같이 경험하는 것들이 마케팅과 브랜드 직무의 차이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앞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현대카드의 경우에는 고객과의 유대 관계를 높이기 위해서 슈퍼 콘서트 등 문화 공연 기획을 정말 많이 하고 있고 네. 많은 분들이 이 현대카드를 친근하게 느끼는 이유 중에 하나일 것 같은데요. 이런 걸 좀 기획하고 진행하는 업무는 어느 직무에서 담당을 하게 되나요? 네, 실제로 저도 이제 이 현대카드를 만들게 된 계기가 이 슈퍼 콘서트라든지 이런 음악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현대카드의 혜택을 또 고객이
브랜드이라고 예정할 수 있을 정도로 이 브랜드 아이덴티티가 굉장히 강한데요. 네. 슈퍼 콘서트 같은 경우는 이제 브랜드의 광고에 브랜드 팀에서 진행한다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통 이제 홍보팀이랑 헷갈리시는데 네. 이 부분은 명확하게 구분하시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특히 이제 자기소개서라든지 면접 과정에서는 명확하게 이 두 부분에 대해서 분리하셔서 접근하시는 것들을 권장드리고 싶고요. 브랜드 팀이라고 하면은 현대카드라는 브랜드를 다양한 채널과 방식으로 표현해 나가는 커뮤니케이션적인 업무를 수행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홍보팀 같은 경우는 좀 더 이제 언론 홍보적인 성향이 강합니다. 그다음에 그래서 잘못된 기사를 바로잡거나 그런 퍼블릭한 부분의 기업을 홍보하는 역할적인 부분에서 좀 차이가 있다는 부분을 명확하게 잡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많은 분들이 아마 헷갈릴 것 같은데 그래도 업무를 살펴보니까 굉장히 다른 일을 하고 있어서 이 부분은 꼭 짚고 넘어가신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저희가 현대카드의 이제 합격 전략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이어서 현대캐피탈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취준생들 사이에서 현대캐피탈의 좀 인기는 어느 정도인지 이 부분도 궁금하거든요. 이제 캐피탈적인 부분의 이해도라고 하면은 사실 자동차 산업군의 관심도에서 오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제 아무래도 남성분들이라고 하면 특히 완성차적인 부분에 대한 매력도를 높게 가져갈 수 있는데 네. 특히 거기에서도 경영학이라든지 경제학, 상계계 쪽을 전공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금융권에 대한 이해도도 높기 때문에 이런 자동차 금융권에 대해서는 현대캐피탈을 선호하신 분도 굉장히 많다고 예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각 회사, 특히 이제 외국계 회사라고 하면은 전통적으로 자동차 회사들도 마찬가지로 파이낸스, 그러니까 뭐 폭스바겐 파이낸스 회사라든지 이렇게 각 자동차 회사별로 그룹사들이 있거든요. 따라서 단순하게 그 금융 상품을 판매하는 것들이 아니라 자동차 상품을 대상으로 한 또 자동차를 구매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한 금융 상품에 대한 접근성, 특히 이제 자동차와 금융 두 산업에 대한 매력도를 함께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이 현대캐피탈의 회사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런데 좀 자동차 할부 금융 회사이자 좀 이런 식으로 금융을 담당하고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듣기에는 좀 정확히 어떤 일을 하는 기업인지 아직 잘 모르겠거든요. 조금 더 설명을 해주시죠. 네, 이제 아무래도 현대 금융계열사에는 현대카드에 대한 그 B2C적인 부분에 대한 선호도가 워낙 높다 보니까 그쪽으로 많이 이해를 가지고 계신데 현대카피탈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자고 하면은 이제 대표적인 자동차 할부금융 회사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소비자 종합 여신 전문 기업으로서 국내 자동차의 할부 리스 금융의 70% 정도를 담당하고 있고요. 또한 중고차 할부금융 시장의 45%를 점유할 정도로 굉장히 높은 이제 점유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비자의 생활과 밀접한 자동차와의 신용대출 상품 등에서 독보적인 지위를 확보하고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기업금융 분야로 시장을 넓히고 있으며 실제적으로 9개 국가에 진출해서 글로벌적인 성장 부분 역시 마찬가지로 견인하고 있는 성장 가능성이 굉장히 뚜렷한 회사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소개해 주실 때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자동차 할부 금융회사 이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금융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끊임없는 고민이 있을 것 같은데 딱 드는 생각이 금융 관련된 경험이 있으면 실제로 좀 지원할 때 어필이 되는 부분이 있을까요? 네, 물론 이제 금융회사다 보니까 금융 관련된 상품이 있으면은 일단 본인 스스로가 자소서를 쓰기도 편할 거고 면접 전형에 가서 얘기를 하기도 굉장히 좀 편한 네. 부분이 네. 있죠. 근데 그럼 과연 금융 관련된 경험이 없으면 지원을 못 하느냐? 또 그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이제 합격한 학생의 사례를 보자고 하면은 그래서 학교를 다니면서 연극이라든지 공연 예술을 꾸준히 참여한 경험을 바탕으로 자기소개서 항목에 맞게 이제 녹여낸 경우들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무대를 서는 것에 대한 것을 고객과의 접점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런 것들을 자동차 구매 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생각으로 치환을 해서 접근한 부분들이 있죠. 따라서 과거의 경험을 어떤 식으로 해석할 수 있는지 부분이 바로 어떻게 보면은 이 지원자들이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역량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꾸준히 고민하시고 실제적으로 그런 것들을 자기 분석이라든지 기업 분석을 지속적으로 하는 방법을 통해서 연결고리를 어떻게 만드냐가 바로 이 현대 자동차 계열사, 금융 계열사 중에 현대캐피탈에 입사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방법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번 올 하반기에 좀 경쟁률이 높게 나타날 것 같은 직무는 어떤 거고 인문계나 이공계 열생들이 지원을 할 때 어떤 식으로 좀 전략을 짜야 할까요? 특히 이제 대표적인 두 가지 직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기획관리 직군이랑 두 번째는 SE 직군적인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SE 직군을 먼저 보자고 하면은 이공계 관련된 부분이겠죠. 이제 이공대 관련된 부분에서 명심하셔야 될 부분은 전공적인 부분에 대한 꾸준한 준비도입니다. 실제로 이공계 분들은 이제 1차 면접을 보기 전에 코딩 테스트를 먼저 이제 시행을 하게 되고요. 실제로 면접을 하게 됐을 경우에도 직무 관련된 면접에서 전공적 직무 차원에서 물어보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속적인 전공 공부적인 부분과 그런 것들을 어떻게 금융계열사, 특히 현대캐피탈이 활용할 수 있는지 부분에서 꾸준히 고민하시는 것들을 권장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인문계적인 부분이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자동차 금융, 특히 이제 이 자동차와 금융적인 부분이 외부 환경과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돼 있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실제적으로 전형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그런 것들을 검증하려고 하는 것들이 프리 인터뷰에서는 시사 이슈와 관련된 면접적인 부분들을 보고 또 실제 면접 전형에서는 PT 면접을 시사와 관련된 이슈들 혹은 산업과 직무 관련된 정보들로 바탕으로 면접을 진행하게 됩니다. 따라서 꾸준히 시사 이슈, 특히 이제 자동차나 금융 말할 필요도 없이 전방위적인 시사 이슈에 대해서도 꾸준히 공부를 하시고 당연히 신문 스터디라든지 이런 것들을 꾸준히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고 네. 또한 특이 사항이라고 하면은 이제 실제적으로 이제 PT 면접을 하면은 보통 많은 분들이 직접적으로 가서 현장에서 이제 짧은 시간 안에 즉석에서 이제 뭐 인터넷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도움 없이 면접을 바로 진행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이 현대캐피탈의 면접적인 부분들은 실제로 가서 1시간 정도의 여유 시간 함께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게끔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논리적연한 부분에 대한 접근도를 요구하는 부분들이 있겠죠. 따라서 평소에 생각을 꾸준하게 정리하시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할 거고 그런 것들이 설득 논리를 어떻게 발생시킬 수 있냐 또한 그런 것들을 현대캐피탈의 그 직무나 산업군에 어떻게 적용해서 녹일 수 있냐 부분이 굉장히 차별적인 부분의 요소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방향성을 가지시고 꾸준히 준비하시는 것들을 권장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저희가 현대카드 그리고 현대캐피탈까지 살펴봤고 이어서 현대커머셜의 지원 전력도 살펴볼 텐데 앞서 두 계열사보다는 약간 인지도가 떨어지는 것 같은데 현대커머셜을 좀 주목해야 할 기업으로 꼽아주신 이유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일단 현대커머셜 같은 경우가 특히 이제 현대자동차 그룹의 네트워크와 현대캐피탈의 소비자 금융 부분에서 쌓은 선진금융 노하우를 트럭이라든지 버스의 상용차 등 또한 건설 장비 할부 금융 부분에서 이제 접근하는 부분들이 좀 차이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쪽 부분은 좀 더 소비자 접점에서 좀 멀리 있고 어떻게 보면 건설사라든지 좀 큰 단위의 사업을 영위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쪽과 관련된 관심도가 상대적으로 이제 지원자분들이 적을 수는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네네. 하지만 이제 현대 이제 마찬가지로 캐피탈도 마찬가지지만 커머셜도 마찬가지로 회사에서 이 업계에서 굉장히 높은 위치, 리딩 컴퍼니에서의 위치를 점하고 있고 기업 금융, 특히 기업 고객과 관련된 다양한 금융거래 니즈에 맞는 금융 솔루션을 제공하기 위해서 영업본부라든지 전국의 6개의 주요 거점 부분의 점포를 바탕으로 할부 리스를 통한 설비금융이라든지 다양한 형태의 여신금융이나 투자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부분에서는 굉장히 장기적으로 결과적으로 이 상용차 부분은 어떻게 보면 현대자동차에서는 사실 굉장히 무너지지 않는 가장 높은 점유율을 가져갈 수 있는 것이고 어떻게 보면 독보적인 기술력을 가져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장기적 안정성 측면에서 보자고 하면은 금융계열사 중에서는 현대커머셜이 굉장히 안정적인 형태의 회사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전망이 굉장히 좀 밝아 보이는데요. 지금부터는 그럼 직무별로 전략을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영업기획 직무를 지원하려면 취준생들이 어떤 점을 어필하면 좋을까요? 네, 아무래도 이제 전방위적인 부분이긴 한데 통계에 대한 데이터 분석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꼼꼼함적인 부분에 대한 기본 역량은 당연히 중요할 거고 기획이란 측면에 있어서 창의성을 표현해야 되는 부분인데 실제로 이것을 어떻게 사업화할 건지 어떻게 비즈니스 모델로 만들 건지 구현하고 실현하는 부분에 대한 실행력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앞서 이제 말씀드렸던 대로 창업이라든지 실제 본인만의 사업을 했던 경험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실제로 이런 것들을 직접 해본 경험들이 있으니까 유리한 부분들이 있겠는데 그렇다면 꼭 이런 경험만 가지고 계신 분들이 유리하냐? 다른 관점에서 보자고 하면은 동아리라든지 혹은 공모전 하셨으면 실제적으로 사업계획서 정도적인 부분이 아니지만 아이디어 계획서라든지 본인만의 아이디어를 접근해서 실제 PT를 하는 혹은 제안을 했던 경험들에 대한 경험들은 대부분의 지원자들이 다 가지고 계실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따라서 그런 부분에서 충분히 이런 경험들을 잘 녹일 수 있다고 하면은 영업기획 직무에 지원하는 부분도 굉장히 적합한 전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네. 자, 영업기획 직무는 꼼꼼함과 창의성, 추진력을 좀 잘 표현하셔야 될 것 같고 창업 경험이 있다면 조금은 더 유리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요. 다음 직무가 채널 관리 직무, 저는 좀 처음 들어보는 직무인 것 같은데 이게 어떤 일을 하는 직무인가요? 좀 더 이제 고객과의 접점, 어떻게 보면 영업관리 측면에서의 유사점을 생각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콜센터라든지 홈페이지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업무로 직무로서 채널을 관리하기 위한 새로운 방식이라든지 기존 방식이 어떤 부분을 개선할 수 있는지 생각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아무래도 직접적으로 고객과의 접점 부분에 있기 때문에 실제 고객을 상대해본 경험들이라든지 뭐 단순하게는 아르바이트라든지 혹은 뭐 직접적인 인턴 경험에서의 판매 경험들이 있다면 굉장히 유리한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이런 경우에들은 실제적으로
상대적으로 강성적인 사례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클레임 이슈라든지 혹은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은 팀워크라든지 협력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의견이 잘 맞지 않는 상대방과 어떻게 이런 것들을 중재하고 협의했는지에 대한 부분에 관련 경험들을 잘 녹여서 이 채널 관리 직무에 접근하시면 굉장히 좋은 전략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네. 근데 또 HR 직무를 희망하는 지원자분들도 굉장히 많은데 그쵸. 직무상 힘든 점을 미리 좀 알고 간다면 면접이나 실제로 일을 할 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은데 어떤 게 있을까요? 그렇죠. 이제 실제적으로 이제 HR 직무에서는 굉장히 선호도가 높지만 실제 들어가고 나서도 굉장히 힘들어하는 네. 부분의 네. 직무의 대표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제 대표적인 부분에서 제일 힘들다고 하면은 아무래도 채용이라든지 승진 등의 과정에서 실제적으로 HR 직무에서 처한 인사팀의 조치로 인해서 개인적인 부분에 크게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 굉장히 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그런 부분에서 이제 본인이 오로지 져야 되고 회사의 조직을 어떻게 보면 대표해서 그런 업무를 수행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큰 책임감과 함께 권한이 주어지는 부분에 있어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윤리적으로 수행을 할 것이냐, 또한 그런 것들이 실제 회사의 방향성 부분, 발전적인 방향성 부분에 얼마 정도 도움이 될 수 있냐 부분을 고려하시는 것들이 굉장히 HR 직무를 지원하는 부분에 있어서 중요한 관점 포인트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게 뭐 그냥 좋다고 가는 게 아니라 조금 막중한 책임감을 가져야 하는 직무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더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게 현대 커머셜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고객의 니즈에 맞춰서 끊임없이 금융 솔루션을 제공하는 기업이다 보니까 소통을 좀 끊임없이 해야 돼서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역할도 역량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조금 이런 부분을 어떻게 어필을 하는 게 더 좀 잘 다가갈 수가 있을까요? 특히 이제 그 관련 업무, 소통에 대한 업무는 많은 분들이 사실 대부분의 회사에서 어필을 하고 당연히 이제 이 현대 커머셜 회사의 직무를 지원할 때도 어필할 것이라고 예상이 드는데요. 다른 관점이라고 하면 디테일한 소통이 키워드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현대 커머셜의 업무는 다른 부서 업무를 많이 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업무를 하다 보면은 알고 있는 정보를 다른 사람도 당연히 알 거라고 이제 가정할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그런 것들에 따른 소통을 할 때 굉장히 디테일한 나만의 생각을 가진 소통이 아닌 상대방에 대한 의견까지 배려할 수 있는 그런 디테일한 소통을 하는 접근 방식이 굉장히 중요한 소통 역량의 어필 포인트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저희가 현대차 금융계열사 세 곳을 살펴봤는데 조금 이대로 끝나기엔 아쉬운 감이 있어서 하반기에 이제 현대라이프 생명보험 같은 경우에도 아까 뭐 방송 전에 조금 추천을 해주셨는데 하반기에 주목해야 될 직무나 또 다른 기업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실질적으로 이제 이것만 말씀드리기 아쉬워서 제가 살짝 추천을 또 해드리기도 했는데 네. 이제 현대라이프적인 부분에서 보자고 하면은 직무적인 부분은 이제 기존에 이제 했었던 거기에 심사적인 부분에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적으로 이제 현대라이프 손해보험 같은 경우가 손해사정 업무를 진행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에서 직무에 대한 소개를 간략하게 해드리자고 하면은 장기보험 가입 고객에 대한 사고 이런 것들을 발생하는 것들을 보험금으로 청구할 때 이런 것들에 대한 보험 계약별 약관에 의거해서 보험금의 지급 여부와 지급 금액을 산정하는 업무를 지원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고객과의 안내라든지 계약 상태 확인이라든지 사고 조사나 적정 보험금의 산정, 보험 지급 등을 보험사고 접수 이후에 지급할지에 대한 굉장히 다양한 것들에 대해서 관련된 제반 업무를 수행한다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것들에 따라서 지원자분들이 가시고 계시거나 혹은 아셔야 될 이제 역량이라고 하면은 당연히 기본적인 의료 지식 부분이 있으면 사실 제일 베스트이긴 합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이 쉽게 보완되기는 어려울 거라고 보여지고요. 네. 보험 관련된 관심도라든지 관련된 내용에 대한 이해도를 접근하시는 것들이 굉장히 권장드리고 싶은 방법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실제적으로 이런 것들의 손해사정이라는 것들은 상대방, 특히 피해자라든지 가해자를 설득해야 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논리적인 의사소통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이런 것들을 고객 서비스적인 부분으로 접근해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CS 마인드도 굉장히 중요할 것이고요. 또한 보험금을 지급 담당하는 업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지급 결제권이 이 실제 직무 지원자, 직무 담당자분한테 있습니다. 따라서 그런 것들에 따라서 윤리의식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죠. 특히 본인의 의사결정에 따라서 뭐 단순하게는 회사에 10,000원 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급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기지만 그런 것들이 금액이 뭐 10만 원, 뭐 100만 원 단위까지도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얼마나 본인의 업무를 윤리적으로 균일하게 수행할 수 있냐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역량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네. 마지막으로 이제 현대차 그룹 공채를 지원하는 여러분들에게 현준쌤의 신의 한 수를 주시죠. 제 시그니처인가요? 기대하겠습니다. 신의 한 수. 신의 한 수. 현대의 눈높이를 맞춰라. 맞춰라.
그래서 맞춰라. 이제 아마 전방위적으로 현대 자동차 이제 이 방송적인 포맷에서 실제 현대 자동차부터 지금 현대 자동차 금융 계열사까지 현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디테일한 계열사들 하나하나 찍고 있는데 프로세스 관점 혹은 여태까지 지내온 현대 채용적 관점에서 따르자면은 굉장히 프로세스가 다각화되고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즉으로 이제 이 상황이 안 좋은 부분이라고 하면은 실제 외부 환경적인 부분은 굉장히 안 좋아요. 자동차 회사라든지 금융 쪽에 대한 굉장히 다변화된 회사와 함께 산업 선호도도 굉장히 낮아지고 있는 부분이 있고 다만 현대 자동차라든지 현대 자동차 금융 계열사는 네임밸류가 워낙 높아서 지원자들 숫자도 굉장히 많은 편이 있고 또한 프로세스는 따라서 정말 다각도적으로 여러 가지 꼼꼼하게 보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따라서 어떻게 보면은 사실 일반적인 취준생들이 지원할 수 있는 회사 중에 가장 높은 경쟁률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그런 것들에 대한 눈높이를 맞출 수 있다고 하면은 인성적인 측면의 접근 방법이 있겠는데 현대의 눈높이라고 하면 그런 것들에 대한 직무 역량까지 맞춰줄 수 있는 어떻게 보면은 완성화된 그 지원자들이 어떻게 보면 입사할 수 있는 곳들이 현대 자동차 금융계열사들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이 정도 기준으로 맞춘다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충분히 다른 회사를 지원할 때도 충분히 합격할 수 있는 그런 어떻게 보면 레벨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높은 목표를 타겟으로 해서 현대의 눈높이를 바탕으로 다른 회사까지도 합격할 수 있는 좋은 결과물을 얻기를 바라고 싶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신의 한 수까지 들어봤고요. 오늘 도움 말씀 주신 트러스트원의 임현준 컨설턴트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잡정보센터 1부에서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잠시 후 2부에서는요. 신세미 캐스터와 함께하는 일자리 방방곡곡이 준비되어 있고요. 네, 그리고 잡정보센터 최고의 취업 컨설턴트이자 취호를 담당하고 있는 차재원 코치님과 함께하는 코너입니다. 스펙 감별사도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네, 어디 가지 마시고요. 채널 고정. (7,300개) 기업의 참여로 배우면서 일하는 능력 중심 일학습 병행제. 일학습 병행제로 꿈을 향해 달리고 일학습 병행제로 직무 능력을 배우고 스펙보다 능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능력 중심 사회는 일학습 병행제로부터. 기회를 나누면 더 큰 기회가, 열정을 나누면 더 큰 열정이, 가능성을 나누면 더 큰 가능성이 더해집니다. 이것이 바로 함께 일하는 희망 공식. 일자리를 만들고 나누는 사회, 우리의 미래를 더하는 일입니다. 한국 직업 방송을 보면 취업이 보입니다. 네, 성공차별시작 잡정보센터 2부의 문을 또 활짝 열어봤습니다. 저희가 2부에서는요. 명실상부 잡정보센터 최고의 취업 컨설턴트죠. 차재원 코치님과 함께하는 스펙 감별사가 준비되어 있고요. 네, 그리고 전국 각지의 생생한 채용 소식을 알아보는 일자리 방방곡곡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네, 매일매일 전국 각지의 생생한 채용 정보를 알아보는 일자리 방방곡곡. 오늘은 부산으로 먼저 가보겠습니다. 부산 고용센터의 노혜윤 주무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부산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노혜윤입니다. 네, 오늘 준비한 소식 알려주시죠. 이번 주 소개해드릴 부산 지역 고인기업은 강서구 송정동에 위치한 주식회사 원진 M&T입니다. 산업기계의 기계부품 제조 강소기업으로 채용 분야는 산업기계공학 기술자 및 연구원 1명입니다.
제품 연구 개발 및 도면 설계 업무를 수행하며 지원 자격은 고졸 이상, 경력 5년 이상으로 캐티아, 오토캐드 가능자입니다. 그 밖에 기계공학 전공자, 컴퓨터 활용 능력 우수자, 인근 거주자 우대한다고 합니다. 주 5일 근무로 급여는 연봉 3,200만 원 이상으로 경력에 따라 협의 가능하고 복리후생으로는 통근버스, 차량 유지비, 자녀 학자금, 사내 헬스장, 경조사 지원 등이 있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채용 시 마감되는 구인건으로 관심 있으신 분은 워크넷을 확인 후 이력서, 자기소개서, 경력증명서를 준비하여 이메일로 지원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산업기계공학 기술자 및 연구원 한 분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관심 있는 구직자 여러분들은 지원 자격과 우대사항 잘 체크하셔서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주무관님, 바로 다음 소식도 알아보겠습니다. 다음으로 소개해 드릴 기업은 창원시 내동에 위치한 삼성공조 주식회사입니다. 자동차 엔진용 오일 쿨러 및 라디에이터 제조업체로 채용 분야는 총무사무원 1명입니다. 경영지원부 소속으로 일반 구매, 시설관리, 자산관리, 배관 업무, 외국인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며 지원 자격은 대졸 이상, 경력은 5년 이상자 지원 가능하고 경영계열 전공자, 공인노무사 자격증 소지자, 컴퓨터 활용 능력 우수자, 인근 거주자, 차량 소지자, 운전 가능자 우대한다고 합니다. 주 5일 근무로 급여는 월 250만 원 이상이며 경력에 따라 급여 조정 가능합니다. 사내 복리후생으로는 통근버스, 기숙사, 자녀 학자금 지원 등이 있다고 합니다. 채용 시 마감되는 구인건으로 현재 창원고용센터에서 채용 대행 중이오니 관심 있으신 구직자분은 워크넷을 확인 후 이력서, 자기소개서, 경력증명서, 성적증명서를 준비하신 후 이메일 지원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채용 시 마감되는 구직건이니까요. 구직자 여러분들은 빠르게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주무관님, 오늘 소식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번에는 전주로 가보겠습니다. 이효순 주무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전주 고용복지 플러스 센터 이효순입니다. 네, 오늘 전주에는 어떤 소식이 준비되어 있나요? 이번 주 소개해드릴 전북 지역 업체는 주식회사 대성 ENC입니다. 전라북도 정읍시 북면 3단에 소재하고 있으며 배전반 및 전기 자동 제어반 제조업체에서 자동차 부품 가공 생산을 담당할 자동차 부품 조립 검사원 1명을 채용합니다. 학력 및 경력 모두 무관하게 지원 가능하며 우대사항으로는 인근 거주자, 차량 소지자를 우대한다고 합니다. 주야 2교대 근무이며 급여는 시급 8,500원입니다. 복리후생으로는 통근 차량과 기숙사를 이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채용 시 마감되는 구인건이므로 지원을 희망하시는 분은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준비하셔서 우편 또는 팩스, 이메일로 접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학력과 경력이 모두 무관한 구직건입니다. 관심 있는 구직자 여러분들은 많은 지원 바라겠습니다. 주무관님, 바로 다음 소식도 알려주시죠. 다음에 소개해드릴 채용 정보는 유한회사 주호입니다. 전라북도 익산시 부송동에 소재하고 있으며 전기공사 업체에서 격리 업무, 회계, 전산 업무를 담당할 건설격리 사무원 1명을 채용합니다. 학력은 고졸부터 초대졸까지 지원 가능하며 경력은 해당 업무 2년 이상 경력자만 지원 가능합니다. 우대사항으로는 더존 프로그램 사용자, 차량 소지자를 우대한다고 합니다. 주 5일 근무로 급여는 월 190만 원에서 210만 원이며 상여금이 200% 있다고 합니다. 접수 마감일이 8월 3일까지이므로 지원을 희망하시는 분은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준비하셔서 회사에 직접 방문하시거나 우편 또는 채용 담당자의 메일로 접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건설격리 사무원 1명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구직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 바라겠습니다. 이효순 주무관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일자리 방방곡곡 경남과 전북 지역의 채용 정보 알아봤습니다.
네, 답답하고 막막한 취업 현실 취준생들이 기댈 곳은 없고 할 수 있는 거라고는 스펙 쌓기밖에 없는데요. 네, 하지만 스펙도 스펙 나름입니다. 사람에게 맞는 옷이 있듯이 스펙이 과연 내게 맞는 걸까 고민하는 취준생 여러분들도 정말 많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탄생했습니다. 취준생 맞춤 스펙 감별 프로젝트 스펙 감별사 시간입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 주실 분은 전 CJ 오쇼핑 인사 담당자 출신이시고요. CJ그룹 전문가이신 우리 잡정보센터의 취업 요정경 스물리에입니다. 차재영 코치님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요즘 날이 너무 더워서 네. 저희가 궁금한 게 요정은 보통 어떤 식으로 여름을 나나 요정이 여름을 나는 법이 조금 궁금하거든요. 예, 제가 작년 이맘때도 한번 방송에서 블랙아웃 된 적이 한 번 있었는데 그 뒤로 처음으로 제가 좀 많이 당황을 했습니다. 사실 체력 관리는 요정이라고 달라질 건 없습니다. 복날에 밥 잘 챙겨 먹고 스트레스 안 받는 게 제일 중요한데 무엇보다도 일정 관리에서부터 기인한 구직자만의 체력 관리가 중요하겠더라고요. 약간 감정에 취하듯 대비를 하다 보면 작심삼일은 기본이고요. 어느 정도 루틴하게 내 생활을 이어가다 보면 간단한 체력 관리 좀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너무 늦은 밤늦게까지 이렇게 자소서를 작가 정신으로 쓰시는 분들이 계신데 굳이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어차피 9월달 가면 그렇게 하실 거니까 네. 지금 그렇게 하기보다는 규칙적인 생활 습관을 들이시는 게 좋고요. 어차피 면접이든 뭐 인적성이든 주로 오전이나 점심시간 대 많이 있다 보니까 그 시간대에는 꼭 깨어있는 습관이 지금부터 있어야만 겠습니다. 그렇다면 하반기에도 좋은 체력 관리가 이어져서 좋은 결과로 이어지겠죠.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도 수고해주신 2부의 도우미 신세미 캐스터도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티미 언니는 또 요정에 저희가 여름 나는 법을 들어봤는데 티미 언니 좀 어떻게 보내고 있나요? 저는 바다를 가는 걸 좋아해가지고 물놀이 하는 게 여름에 또 특권이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네. 물놀이를 다니면서 여름을 나는 게 최고 좋지 않나 합니다. 바닷가 가면 좀 사람들이 많이 알아보나요? 티미 언니다 막 하면서 약간 아니요. 못 알아보나요? 오늘 제가 양쪽을 거의 녹다운 시켰네요. 죄송합니다. 조금 더 분발하셔야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사연 들어가기 전에 자신의 스펙을 분석받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우리 티미 언니가 소개해 주시죠. 네. 네, 이번 코너에서는 한국직업방송 잡정보센터와 네이버 카페 취업대학교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매주마다 차코치님과 함께 여러분의 스펙에 관해서 고민과 궁금증을 해결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자신의 스펙에 관해 고민이 있다면 주저없이 많이들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신청해 주신 분들에 한해서는 방송 끝에 한 분을 추첨해 오픽 스퀘어 대표 강사 니나의 오메가 오픽 온라인 강의 수강권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오늘 저희가 스펙에 관한 고민이 3개가 들어와 있어서 바로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신청글 신스미 캐스터가 바로 읽어주시죠. 네, 첫 번째 신청글은 아이디 히데즈라는 님이고요. 지방 사립대에서 산업공학을 전공했고 복수 전공으로 기계공학도 같이 전공했습니다. 학점은 4.03이고요. 토익 점수가 800점 있습니다. 자격증은 산업안전기사, 위험물 산업기사, 커마 2급, 한국사 1급, 식스시그마, 그리고 오토캐드 2급, 지게차 기능사 이렇게 있는데요. 입사를 희망하는 곳은 석유화학 기업의 공정 엔지니어로 일하고 싶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올해 졸업해서 취업 전선에 뛰어든 취업 준비생입니다. 구체적인 목표 기업과 직무가 있어야 달려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마치 지금은 길을 잃은 상태 같습니다. 울산의 석유화학공단에서 일을 하고 싶은데요. 학벌을 많이 본다는 말도 많고 무엇보다 길을 정하지 않아서 막연한 느낌이 저를 더욱 힘들게 하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역은 굳이 울산이 아니어도 되고요. 학벌을 많이 보지 않는 기업도 추천해 주실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이번 히데지님의 사연을 보니까 취업에 대한 막연함이 정말 크신 것 같습니다. 학벌에 네. 대한 고민도 많으시고요. 그런데 좀 다행인 건 눈이 그렇게 높지는 않으신 것 같아요. 차코치님이 어떻게 조언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되게 이제 눈이 낮다고 하지만 막상 이 구직을 하다 보면 사람 마음이라는 게 또 높게 가다 보면 한도 끝도 없는 법입니다. 이분께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일단 단계별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스펙, 일단 갖출 건 다 갖췄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여기서 뭔가 더 보강을 원하신다면 관련 플랜트 교육을 이수하신다거나 아니면 전공 관련 역량을 극대화할 수 있게 용어 중심으로 정리를 해줘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용어가 본인이 지금 산업공학도인데다가 복수 전공으로 기계공학을 했기 때문에 화학공학적인 지식이 절대적으로 부족할 소지가 있습니다.
물론 자유전공이라든가 기타 여러 단계를 통해서 화학공학과 관련된 공부들, 이를테면 분리공정이나 연력학, 유체역학 관련된 공부를 별도로 좀 이수를 하셨다면 다행인데 그게 아니라면 이와 관련된 지식을 개인적으로 좀 쌓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본인 전공이 가지는 특이점이 곧 강점이 되실 수 있습니다. 산업공학도니까 아무래도 공정 프로세스의 효율화를 개선해주는 측면이 있을 것이고요. 기계공학을 복전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공정 설비의 건전성이나 안정성 측면에서 이 신뢰도 회복에 필요한 문제 해결 등을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무슨 소리냐면 쉽게 말해서 공정 과정에서 갑자기 셧다운이 돼갖고 공정이 제대로 진행 안 될 때 본인의 기계공학도로서의 지식으로 이 문제들을 해결하고 대안을 줄 수 있다 이겁니다. 문제는 여기까지는 누구나 할 수 있다는 얘기죠. 본인의 자기소개서나 면접에 대한 전형에 대한 대비가 이때부터 필요합니다. 이러한 업무 내용을 이해하셨다면 과거에 배웠던 지식이 이러한 업무에 적용이 될 것이고 이게 어떤 기여를 할 것인가라는 식의 3단 구성으로 이야기가 일정 부분 나와줘야겠습니다. 지금 보면 오토캐드 2급, 지게차 기능사 이런 게 있는데 그리고 식스세그마, 블랙벨트 다 이해합니다만 이게 직접적으로 본인의 취업에 영향이 있는 건 아닙니다. 차라리 플랜트, 화공 플랜트 교육을 받는 게 나을 수도 있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정보가 부족합니다 했는데 죄송하지만 조금만 구글링을 해보시고 취업 커뮤니티 포털, 여기 취업대학교도 있고 다양하게 많지 않습니까? 조금만 검색을 해보셔도 관련 현직자의 인터뷰 내용을 위시하여 많은 내용들이 요소요소에 잘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그 내용을 그대로 본인의 서류나 면접 답변으로 옮기실 것이 아니라 이걸 내가 이해한 바로 내가 필터링을 해서 녹인 그 표현과 내용들이 일정 부분 전형에 들어가야겠습니다. 이건 어느 정도 대기업, 즉 사기업인데 대기업군에 해당이 되는 얘기고요. 본인이 궁금해하셨던 스펙을 본다. 사실 학벌보다는 오히려 학점을 좀 더 중시 여깁니다. 그런 점에서는 본인이 4.03인 건 다행인데 문제는 이게 기계공학일 때 학점이 몇 점인지가 개인적으로는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산업공학도를 메인으로 타겟으로 하는 그런 직무가 분명 이 공정 엔지니어단에서는 아니기 때문에 그런 점을 유념해 주시고요. 혹시라도 본인이 소위 이런 석유화학 회사에서 이제 석유화학 이런 정유회사들에서 일반적으로 두 개 축이 있어요. 오퍼레이터의 역할이 있고 이런 엔지니어의 역할이 있는데 본인이 혹시 전문대 조리 지원하는 오퍼레이터, 즉 교대 근무를 하고 공정을 직접 돌리는 쪽에 지원을 아니 하시는 거라면 지금 드렸던 가이드 안에서 좋은 결과를 거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일단 관련 플랜트 교육을 이수하거나 화학공학적 지식을 공부해서 조금 더 스펙을 만약에 본인이 부족한다고 느끼면은 그 부분에 대한 좀 준비가 필요할 것 같고요. 아직은 이제 올해 졸업해서 취업 전선에 뛰어든 정말 갓 졸업한 취업 준비생이기 때문에 본인이 조금 더 본인의 정체성이나 방향성에 대해서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희대진님 소중한 고민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이어서 바로 두 번째 댓글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신청글은 아이디 닷별A라는 24살 여성 구직자분인데요. 인서울 하위권 학교에서 국어교육과를 전공했고요. 3.72 학점 가지고 있습니다. 올해 2월에 졸업했네요. 어학 점수는 토익 900점, 토스 레벨 5 가지고 있고요. 자격증은 한국사 1급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외 활동으로는 패션 온라인 쇼핑몰 브랜드 기획과 마케팅을 6개월 정도 했고요. 취미 구독 서비스 컨텐츠 아이디어 제안을 한 달 정도 했습니다. 이분은 패션 쪽에 좀 관심이 많으셔서요. 입사를 희망하는 곳은 LF 같은 중견기업 패션 회사에 들어가고 싶은데 MD로 일을 하거나 브랜드 기획자 또는 광고 기획자로 일을 하고 싶습니다. 하고 싶은 말은 제가 취업 준비도 늦었고 비전공자다 보니까 스펙과 경험을 많이 쌓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닥치는 대로 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 선택과 집중이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 패션 MD는 전공자가 아니면 어렵다는 것을 느끼고 있는데 포기하고 다른 업종으로 지원하는 것이 좋을까요? 그리고 브랜드나 광고 분야에 지원하기 위해서는 공모전 수상 외에 어떤 경험이 필요할지 구체적인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네. 이분의 사연을 보니까 아르바이트도 정말 많이 하셨고 대외 활동, 공모전 등 정말 다양한 걸 닥치는 대로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좀 난잡해 보이기도 하고요. 별님 같은 경우에는 전공과 다른 직무를 꿈꾸고 있어서 어떤 식으로 좀 조언이 필요할까요? 예상 밖의 단어인 이 난잡함. 좋게 말하면 그 호기심이 많으신 어떤 구직자분의 어떤 이력이 아니었나 싶은데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패션 MD 전공자가 아닌데 포기하고 다른 업종으로 지원할까요? 그게 나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본인의 관심의 내용들이 소위 이해관계가 얽혀 있었던 어느 정도 돈을 받고 일을 하셨거나
그게 아니면 계약직이거나 사무보조일이건 그 어떤 단위의 일을 했다기보다는 대외 활동, 이게 좀 말랑말랑한 어떤 경험인 거겠죠. 실패해도 괜찮아, 다음에 더 열심히 하면 돼. 뭐 이런 식으로 끝이 나는 그런 6개월 미만의 6개월이었네요 또. 그리고 취미 구독 서비스 컨텐츠 아이디어 제안. 전체적으로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패션 기획자에게 요구되는 역량 중 기획력은 맞지만 이 기획이 과연 제조사에서 요구하는 기획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결국 플랫폼 단에서 주어진 조건들에 맞게 현상 혹은 고객 혹은 제품을 어떻게 잘 알리는 데 적합한 프로모션 기획에 더 적합한 이력이십니다. 따라서 이분께 추천드리고 싶은 건 만약에 굳이 MD를 해야 된다면 제조사에서의 패션 MD가 아니라 홈쇼핑이라던가 카테고리가 패션이 아닌 걸 버리시면 편의점에서 뭐 삼각김밥 MD 뭐 이런 여러 가지 MD도 좀 카테고리가 다양한 거거든요. 따라서 그런 쪽으로 좀 전환을 해주시거나 상품 기획자가 아니라 취업이 급하시다면 마케팅 에이전시에서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광고주의 어떤 요청을 받아서 이걸 실현에 옮기는 그런 프로모션 단의 일을 하시는 것도 추천을 드리고 싶고요. 요즘 그런 회사들의 주 특징이 이제 소위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에서 인플루언서라고 요즘 많이 하잖아요. 이 셀럽이나 인플루언서 분들한테 광고주의 제품을 제 시간에 뭐 이렇게 찍어서 이거를 뭐 본인의 계정에 인증을 올리면 그걸 혜택을 받고 이런 이 중간 관리자 역할들을 많이 하거든요. 이게 어쩌면 프랜차이즈 가맹점주 관리하는 영업 관리랑도 일이 겹쳐요. 따라서 지금 하셨던 내용들이 패션 MD에 직접적으로 미트가 안 되기 때문에 지원을 굳이 할 거라면 말리진 않겠지만 방향을 좀 다른 쪽으로 하시는 판매 채널 내에서의 패션 MD를 한번 고민해 보시는 거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조사의 패션 MD건 판매 채널에서의 패션 MD건 기본적으로 패션 관련 지식은 무조건 중요한데 막연한 트렌드를 갖다가 대입하는 일은 곤란합니다. 소확행, 가심비 이걸 우리 어머니도 압니다. 그러니까 다 아는 얘기를 본인의 자기소개서에 넣어갖고 이거를 내가 어떻게 어필한다 그런 접근은 절대 곤란하겠고요. 패턴, 디자인과 같은 기본적인 지식을 좀 익혀두시고 관련 세션이나 포럼에 많이 참여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브랜드와 광고 분야 지원을 위해서는 공모전 수상이 중요합니다. 공모전 수상을 못했기 때문에 힘듭니다. 따라서 택하셔야 돼요. 이쪽 광고나 브랜드 쪽 일을 하시고 싶으시면 실제로 그냥 관련된 일을 단 계약직이라도 좋으니까 6개월에서 1년 동안 일을 하셔야 됩니다. 퇴사가 고민이시라고요? 그거 고민할 거면 이쪽에 지원하시면 안 되겠죠. 따라서 뭔가 할까 말까에 대한 그 의사결정이 약간 모호하셨을 것 같아서 제가 다른 분들 말할 때 대비 좀 세게 말씀을 드린 거니까 오해는 마시고요. 막연하게 접근을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 접근해 주시고 이걸 질질 끌기보단 올 가을이 오기 전에 어느 정도 방향을 잡아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아직 나이가 24살 좀 어리신 편이니까요. 공채 지원과 함께 제가 드리는 조언을 병행해 주시면서 지원의 방향도 수립해 보시고 경우에 따라서는 올 가을 겨울엔 근무를 한번 병행해 보시는 것도 추천을 드립니다. 네. 기운 내십시오. 이분은 아마 본인도 조금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자기가 자신이 좀 선택과 집중이 부족하다 말한 만큼 본인이 좀 어느 정도 부분에 있어서 선택을 못하는 부분을 알고 있어서 오늘 이 방송이 조금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됐을 것으로 보이고요. 자, 저희가 오늘은 바로 세 번째 사연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세미 캐스터가 이어서 읽어주시죠. 네, 오늘의 마지막 사연 SKSDNA라는 24살 여성 구직자분이고요. 직어국 학교에서 환경공학을 전공했고 학점은 4.5 만점에 4.3 학점 가지고 있습니다. 어학 점수는 토익 915점, 자격증은 대기 환경기사와 수질 환경기사를 취득했고요. 산업안전기사는 현재 필기만 합격한 상태라고 합니다. 경력으로는 현장 실습이나 인턴도 친다면 2번이 있는데요. 둘 다 관련 분야 공기업 및 공공기관에서 일을 했습니다. 입사를 희망하는 곳은 LG와 포스코 그룹이 가장 우선순위고요. 그 다음으로는 발전이나 환경공단 등 공기업을 보고 있습니다. 희망 직무로는 환경안전관리, 생산관리 이렇게입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제가 준비 중인 것은 자격증, 한국사, 토익 스피킹입니다. 한국사는 LG, 포스코의 인적성이 필요하고 토스는 포스코 지원에 필요합니다. 시간이 그리 많지 않은데요. 이 중에서 무엇을 우선순위로 준비해야 될까요? 네, 오늘 지원자분들이 정말 토익 점수들이 굉장히 다들 어느 정도는 높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분 같은 경우에는 희망하는 지업이 LG 포스코 그룹인데요. 어떤 식으로 조언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예, 사실 시간이 됐다면 지난주에 소개가 됐어야 될 사연이나 조금 늦어진 점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분의 경우는 너무 깔끔합니다.
사실 LG와 포스코를 우선순위로 두셨지만 이분은 발전 에너지 기업이나 환경공단을 우선순위로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즉 한국사 공부를 위해서 LG를 쓰는 게 아니라 이 에너지 발전 기업들의 지원을 하는데 자격이 될 혹시 가점 요인의 이 한국사 자격이 있다면 그거에 대한 공부를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LG의 경우 그리고 포스코의 경우 인적성 난이도가 꽤 있습니다. 본인의 학점이 4.3 거의 뭐 열심히 정말 성실하게 지내주셨는데요. 감사하고요. 이 정도의 공부와 노력이라면 충분히 뚫을 수도 있지만 사람마다 그 부족한 영역이라는 게 다 있는 겁니다. 이를테면 어학 혹은 언어 추론적인 면에서 약점이 있으실 수가 있기 때문에 부족한 점을 빨리 모의고사 형태로 문제를 풀어보시고 그 영역을 메우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해서 주로 이런 류의 기업들의 기본적으로 지원을 함에 있어서 중요한 우선순위를 정해드리면서 마치죠. 토스, 그다음에 NCS 공부, 각각의 인적성, 마지막에 한국사. 요 4가지를 꼭 좀 갖춰주시는 순서가 중요하고요. 뭐 기사도 다 있고요. 어학도 충분하고요. 학점도 충분합니다. 국립대입니다. 딱 좋습니다. 나이도 그냥 적당합니다. 어려움이 없습니다. 본인이 조금만 더 노력을 해주신다면 부디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기운 내시고 화이팅 하십시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저희가 이렇게 SKS 단님까지 오늘은 3분의 사연을 한번 살펴봤는데 자, 신세미 캐스터가 또 이제 오픽 스퀘어 대표 강사 니나의 오메가 오픽 온라인 수강권을 또 받을 행운의 주인공을 뽑아야 될 것 같은데 3분이라 조금 머리가 아플 것 같습니다. 오늘은 어떤 분한테 이 행운의 주인공을 뽑아주실까요? 오늘은 날이 너무 더우니까 취업 요정이신 착각주님이 뽑아주시는 거. 넘길 줄도 알고 있어요. 조용히 계시는 거 아니에요? 네, 저희 방송 10주 차인데 굉장히 당황스럽네요. 오픽은 뽑아주시죠. 니나쌤. 네. 네, 오픽은 니나쌤. 그러면 가장 토스가 필요하신 분께 드리는 게 맞다고 저는 판단을 했고요. 네. 네네. 아마 신세미 캐스터도 저와 같은 마음이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아, 네, 맞아요. 그렇다면 2번째 신청자분께 이걸 드리겠습니다. 오. 토스가 레벨 5니까 토스가 본인이랑 안 맞는 걸 의미합니다. 오픽 시험이 더 맞는 거거든요. 오픽 강의 잘 들으시고 오픽 높은 점수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당첨되신 답별님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네, 그리고 희대님과 SK스타님도 신청해주셔서 모두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 당첨되신 답별A님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오늘 리포트의 차재현 컨설턴트 그리고 신세미 캐스터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잡정보센터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내일도 하반기 대기업 공채 특집 여름날의 기적 시즌3는 계속됩니다. 네, 저희는 내일 오전 10시에 웃는 얼굴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